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시간이 부족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뭘 하며 지내야 할지 막막해요. TV만 보고 있자니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치매 걸리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집사람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서로 답답해해요. 취미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젊을 때는 언젠가 시간이 많아지면 하고 싶은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자기 생활하느라 바쁘고 손주들도 학원 다니느라 바쁘고 나만 혼자 시간이 남아도는 것 같아요. 가끔 우울한 생각도 들고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닌가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4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은퇴하게 되면 시간은 많아졌지만 정작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의미 있고 보람찬 노후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은퇴 후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활기찬 생활을 찾아가고 있는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진정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더욱 풍요롭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를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5세 이정수 씨의 변화 이야기. 65세 이정수 씨는 3년 전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했던 이정수 씨에게 은퇴는 예상보다 훨씬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알람 안 맞춰도 되고 출퇴근 스트레스도 없고.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딱히 할 일이 없고 사회에서 소외된 느낌이 들었어요. 이정수 씨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대한 부담감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분 단위로 바빴는데 갑자기 하루 20시간이 모두 자유시간이 되니 오히려 스트레스였습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의 단절감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없어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셋째, 자아 정체성의 혼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회사 부장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사라지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내와의 관계 변화였습니다. 집사람이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든든하다고.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서로 답답해하더라고요. 저는 할 일이 없어서 집사람 하는 일에 이것저것 간섭하게 되고 집사람은 자기 영역을 침범당한다고 느끼고. 이런 상황은 이정수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첫 2년 동안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람이 전체의 60% 이상이며 이 중 상당수가 무기력감과 목적 상실감을 호소합니다. 다른 분들의 비슷한 경험들. 62세 박종민 씨는 공무원으로 30년 근무 후 은퇴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 계획 없이 살아야 하니까 적응이 안 됐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하는 생각이 제일 힘들었어요. 59세 김영희 씨는 간병으로 직장을 그만둔 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직장을 그만뒀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허무했어요. 나이도 많아서 다시 취업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고. 67세 최철수 씨는 자영업을 정리한 후에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30년간 식당을 운영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정리했어요. 그런데 매일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불안했어요. 뭔가 계속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이 있었죠. 이런 경험들은 모두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지속해온 생활 패턴이 갑자기 바뀌면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을 영원히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바른 방법과 마음가짐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시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
실제로 이정수 씨는 1년여의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은퇴 전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하고 있고 가장 좋은 건 스트레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정수 씨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그리고 다른 성공 사례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69세 한명자 씨는 은퇴 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60세에 은퇴하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지금은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성공적인 변화의 첫 번째 단계 마음가짐 바꾸기. 그렇다면 이정수 씨와 한명자 씨는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였습니다. 첫 번째,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생각하기. 이정수 씨는 상담을 받으면서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사셨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자신을 위해 사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203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내느냐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려있어요 라고요. 실제로 65세 은퇴자의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앞으로 1520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습니다. 이는 대학교 입학부터 직장생활 초기까지의 시간과 맞먹는 긴 시간입니다. 64세 임수진 씨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늙었으니 조용히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직 20년도 넘게 남았는데 벌써 포기하면 어떻게 해 하고.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두 번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많은 분들이 거창한 계획을 세우려다가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포기하게 됩니다.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68세 박순자 씨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건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기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것도 힘들었는데 한 달 정도 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정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담을 버리고 그냥 매일 신문을 꼼꼼히 읽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관심 있는 분야도 생기고 하고 싶은 일들도 점점 생기더라고요. 세 번째, 새로운 관계 만들기.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한 분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추구했습니다. 67세 김철호 씨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매일 나가다 보니 친해지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분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지금은 제2의 가족 같아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기본 생활 리듬 만들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63세 정미경 씨의 하루 일과를 보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해요. 8시에 아침 먹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독서 시간이에요. 오후에는 취미 활동이나 친구 만나기,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하루가 알차게 느껴져요. 기본 생활 패턴 만들기 체크리스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기.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운동하기.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기.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 읽기. 하루 한 번은 집 밖으로 나가기. 2단계 관심사 찾기. 65세 오성준 씨는 은퇴 후 사진에 빠져들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사진에 관심이 있었는데 바빠서 못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중고 카메라 하나 사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사진 동호회도 가입하고 전시회도 열었어요. 제2의 인생이 시작된 느낌이에요. 관심사 발견하는 방법들. 젊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 생각해보기.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 강의 목록 살펴보기. 동네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해보기. 새로운 취미 한 달씩 시도해보기. 여행, 요리, 원예, 서예, 악기 등 다양한 분야 체험해보기. 3단계 사회적 활동 참여하기. 69세 김봉식 씨는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시작했어요. 나보다 어려운 분들을 도우니까
보람도 느끼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함께 봉사하는 분들과도 친해졌고요. 사회적 활동 옵션들, 자원봉사 복지관, 병원, 학교 등 종교 활동, 동호회 가입 등산, 독서, 바둑, 노래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활동, 4단계 새로운 도전하기. 62세 이영숙 씨는 은퇴 후 늦깎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평생 배우고 싶었던 심리학을 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젊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저한테 많이 배우려고 해요. 졸업하면 상담사 자격증도 따고 싶어요. 가족 관계의 새로운 균형 찾기. 은퇴 후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가족,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입니다. 66세 조성민 씨 부부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답답해했어요. 저는 할 일이 없어서 집사람 일에 간섭하게 되고 집사람은 자기 영역을 침범당한다고 느끼고, 그래서 부부가 상의해서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정해놨어요. 부부 갈등 해결 방법들. 각자의 개인 시간과 공간 인정하기, 함께할 활동과 따로 할 활동 구분하기, 새로운 공통 관심사 찾기,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갈등이 생기면 솔직하게 대화하기. 71세 박정자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처음 2년 정도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서로 적응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젊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함께 여행도 자주 다니고, 지금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경제적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활동들. 많은 분들이 돈이 많이 들까봐 걱정돼요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은퇴 생활을 위해 반드시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비용 부담 없는 활동들로 만족스러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활동들. 63세 최순희 씨는 도서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책도 무료로 빌려보고 각종 강의도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컴퓨터도 배우고 영어회화도 배우고 요리교실도 참여했어요. 일주일에 4회, 5번은 도서관에 가는 것 같아요. 68세 신동철 씨는 공원을 활용한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헬스장 비용이 부담돼서 공원에서 운동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맨손 체조, 걷기, 간단한 기구 운동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만난 분들과 운동 모임도 만들었고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취미들. 65세 박영란 씨는 텃밭 가꾸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 텃밭을 분양받아서 채소를 키우고 있어요. 월 분양료가 2만 원 정도인데 키운 채소로 식비도 절약되고 건강에도 좋고, 무엇보다 뿌듯함이 커요. 싹이 트고 자라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해요. 61세 김정우 씨는 등산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등산화 하나만 제대로 장만하면 별다른 비용이 안 들어요. 매주 다른 산에 가보는 재미가 쏠쏠하고 등산 동호회 분들과 친해져서 인간관계도 넓어졌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예요.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건강관리입니다.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 건강관리. 70세 이철수 씨는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걷기, 오후에는 30분 맨손 체조를 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3개월 정도 하니까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지고 잠도 잘 와요. 정신건강관리. 67세 한순자 씨는 명상과 독서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20분씩 명상을 해요. 처음에는 잡념만 들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리고 긍정적인 책들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해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사회적 건강관리. 64세 조미숙 씨는 적극적인 사교 활동으로 외로움을 극복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만나려고 노력해요. 동창회도 나가고 동네 모임도 참여하고, 웃을 일이 많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져요. 단계별 실천 계획 세우기. 막연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1개월 계획. 1주차 기본생활 리듬 만들기, 규칙적인 기상, 운동, 독서. 2주차 관심사 탐색하기, 문화센터, 도서관 프로그램 알아보기.
3주차 한 가지 새로운 활동 시작하기. 4주차 사회적 모임 하나 참여해보기. 3개월 계획.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 하나 정하기.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 찾기. 건강관리 루틴 완전히 정착시키기. 6개월 계획. 새로운 도전 하나 시작하기. 자격증, 새로운 기술 등 봉사활동이나 사회기여 활동 참여하기. 가족관계 개선하기. 66세 문성우 씨는 이런 계획적 접근의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만 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실행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하는 방법. 은퇴 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은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의욕 부족할 때. 62세 서정민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이에 3개월은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초심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변화된 내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보고 일기도 써보고 그러면 다시 동기가 생겨요. 경제적 부담감 느낄 때. 69세 김영수 씨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취미생활 비용이 부담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요. 정말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집중하는 거죠.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가족의 반대나 무관심. 65세 박미정 씨는 가족 설득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냐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더니 지금은 응원해줘요. 오히려 저를 보고 배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상의 문제. 71세 정순옥 씨는 지병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뇨가 있어서 활동에 제약이 있어요. 그래도 제 몸에 맞는 활동들을 찾아서 해요. 격한 운동은 못해도 산책은 할 수 있고 손을 많이 쓰는 취미 활동들을 즐겨요. 핑계 대면 끝이 없어요. 성공 사례. 완전히 달라진 삶. 마지막으로 은퇴 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 임기용 씨는 은퇴 5년 차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은퇴한 게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행복하고 보람 있어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건강도 더 좋아졌어요. 임기용 씨의 현재 생활을 보면 아침 6시 기상 후 1시간 산책, 오전 9에 일시 서예 연습. 15년 전부터 시작한 취미. 오후 2에 사시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 읽기 봉사, 저녁 가족과의 시간, 독서. 바쁘지만 스트레스는 전혀 없어요. 모든 게 자발적 선택이니까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니까 보람도 크고요. 66세 최명순 씨는 은퇴 후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요리에 전혀 관심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요리교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능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수익은 크지 않지만 정말 즐겁게 해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7가지 실천 방법. 이론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아니 이 영상을 보신 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점. 내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기.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67세 윤석진 씨는 이렇게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아침 공기가 이렇게 맑은 줄 몰랐더라고요. 새소리도 들리고 일찍 운동하는 분들도 보이고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2점. 오늘 하루 한 가지 새로운 것 시도하기. 평소 안 읽던 분야의 책 한 권 빌려오기. 동네 문화센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찾아보기. 몇 년 동안 연락 안 했던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새로운 요리 레시피 하나 도전해보기. 3점. 스마트폰 활용하기. 72세 김점순 씨는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손자가 유튜브에서 요가 동영상 찾아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유튜브 보면서 요가를 해요. 또 카카오톡으로 옛날 동창들과 단체 채팅방도 만들었어요. 정말 재밌어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유튜브로 운동, 요리, 취미 동영상 보기. 카카오톡으로 지인들과 소통하기. 인터넷으로 관심 정보 찾아보기. 온라인 쇼핑으로 필요한 물품 구매하기. 4점. 주변 시설 적극 활용하기.
도서관 무료 강좌, 책 대출, 인터넷 사용, 보건소 무료 건강검진, 운동 프로그램, 구청동 사무소 어르신 프로그램 정보, 종합복지관 다양한 취미활동, 봉사기회, 공원 운동기구, 산책로, 운동 모임, 5점 간단한 목표 세우기, 이번 달에 책 2권 읽기, 한 달에 새로운 친구 1명 사귀기, 매주 새로운 장소 한 곳 가보기, 매일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기. 64세 이명희 씨는 작은 목표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매달 책 2권 읽기를 목표로 정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1년 지나니까 24권을 읽은 거예요. 더 자신이 대견하더라고요. 가족과의 새로운 관계 만들기. 은퇴 후 가족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특히 성인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감이 중요합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 69세 박정숙 씨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자꾸 간섭하고 싶었어요. 밥은 먹었는지, 건강은 어떤지. 그런데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손주와의 관계. 65세 송기철 씨는 손주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한테 옛날 이야기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야기, 아이들 아버지가 어릴 때 이야기를 들려줘요. 손주들이 정말 좋아해요. 배우자와의 관계. 71세 정만호 씨 부부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했습니다. 아내와 모든 걸 함께 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등산을 좋아하고 아내는 요리 교실을 좋아해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저녁에 만나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오히려 할 이야기가 더 많아졌어요. 경험자들이 전하는 조언? 은퇴 생활을 성공적으로 보내고 계신 분들의 소중한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68세 한복남 씨의 조언.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였어요. 실패해도 괜찮고 중간에 그만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도하는 거예요. 70세 김순덕 씨의 조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할머니는 뭘 하고 친구는 어떻게 산다고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가세요. 각자 상황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니까요. 66세 조영철 씨의 조언.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하고 싶은 게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무리하지 말고 내 몸 상태에 맞게 활동하세요. 63세 이순자 씨의 조언. 돈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돈이 많이 드는 취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산책, 독서, 봉사활동처럼 돈이 거의 안 드는 것들도 충분히 의미 있고 즐거워요. 마무리.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입니다. 이제까지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진짜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15년, 20년,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것을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30분 일찍 일어나기, 동네 한 바퀴 걷기,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새로운 책 한 권 빌려오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분들도 처음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뎠고 지금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데에는 때가 따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수 씨가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퇴하고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는 거려.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시간보다도 값지고 의미 있어요. 여러분도 꼭 용기 내서 시작하세요.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보람찬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은퇴 생활 계획이나 고민을 나눠주세요.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